네, 이번엔 전쟁의 참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밤하늘에 수백 개의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집속탄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해 중동 국가들의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루에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무기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양측의 사상자가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의 전략 자산들까지 움직이며 유럽까지 전쟁에 발을 담그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늘이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량 살상 목적으로 만들어져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이란은 금지된 무기까지 꺼내들며 전방위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상군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맞설 수 있다며 죽음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we can confront them, and that would be a big disaster for them. 미국과 이스라엘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전선을 확대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 작전 운용비를 포함해 공습 비용으로 5조 4천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n just the last 72 hours, America's bomber force has struck nearly 200 targets deep inside of Iran, including around Tehran.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나선 레바논에서만 최소 123명이 숨졌고 이란도 사망자가 123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출 기세 없이 유럽을 포함한 주변국들까지 참전을 예고하며 벼랑 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중해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보내고 영국도 카타르에 전투기 4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72시간이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속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와 미국의 이란 수뇌부 공격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거란 분석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중동 전쟁의 불꽃은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민간 시설까지 타격했고 이란도 전방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위치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테헤란 밤하늘이 붉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향해 벌인 광범위한 파상 공습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테헤란의 관문인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을 포함한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3,000개가 넘는 이란의 지휘통제센터와 탄도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붕괴했다며 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ir army is gone. They're just about, look, their navy is gone. Their communications are gone. Their leaders are gone. Their air force is wiped out entirely. 하지만 이란의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국 외교시설과 군사기지가 있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등을 타격했고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도 이어가면서 지난 2일 이후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9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이란의 미국 군함과 항공기 등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정교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국가 테러 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협상이 아닌 무조건 항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통보를 한 건데 백악관은 이르면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무조건 항복뿐이며 어떠한 외교적 거래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날 자신이 차기 지도자 선출에 관여할 거라고 말한 데 이어 정권 교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자신의 슬로건인 마가를 본뜬 미가, 즉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을 쓰며 심리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항복을 전제로 이란의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내부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이 중재 노력을 시작했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낸 직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현 신정 체제와는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이란 차기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여도 상관없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 속전속결에 자신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란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이르면 4주, 늦어도 6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ich is that the achievable objectives of Operation Epic Fury we expect to last about 4 to 6 weeks, and we are well on our way to achieving those objectives.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반격을 확대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다음은 쿠바라며 정권 교체 바람을 중남미까지 확산하겠다는 초강경 태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